북한이 뭘 지금 왜 이러느냐? 그건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북한을 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북한은 1945년 9월 16일인가 15일 김일성이라는 자가 소련군 대위의 계급장을 달고 원산을 통해서 귀국한 이래 그 자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노동당이 창당된 이래로 일관된 대남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요. 일관된 대남 정책이란 건 뭐냐면은 바로 남조선 혁명에 기초한 조국 통일, 공산화 통일이죠. 이 남조선 혁명에 의한 공산화 통일이라고 하는, 조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해방 당시에 조선반도에는 그 혁명이 필요했다. 그 혁명은 반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필요했는데 북쪽에서는 이 소련군의 지원 아래 그 혁명이 완성이 됐는데 남쪽에서는 미군의 반대로 그 혁명이 완수되지 못해서 그 결과로 북한은 완전히 해방됐지만은 남한은 미완성 해방으로 끝났다. 이게 이제 조선노동당이 보는 한반도 관이에요. 바로 이것을 누가 이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느냐면 지금 국가정보원의 개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바로 그런 이 논리를 신봉하고 있는 자예요. 그런 자가 지금 국가정보원을 개혁하고 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이상의 개헌 문제를 지금 이 사람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주도하는 개헌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바로 그분이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해방 미해방의 이 인식의 기초에서 그들이 말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은 이미 혁명 기지가 돼 있고 남한은 미완성 해방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위 반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해가지고 여기에서 해방을 완성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새로이 해방이 완성된 남한과 해방이 이미 완성된 북한을 합작시켜서 통일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남조선 혁명에 기초한 조국 통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 남조선 혁명을 수행하는 방도는 두 가지가 있지. 평화적 방도에 의한 것이 있고 비평화적 방도에 의한 것이 있는데 평화적 방도에 의해서 하려면은 남한에서 문제 혁명이 일어난다 그거예요. 저희 반대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그것이 남조선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면 좋지만은 자생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북한을 혁명기지로 하는 혁명 세력이 남한을 교도하고 해서 남한의 혁명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남조선 혁명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조선 혁명 역량을 어떻게 키우느냐? 통일전선을 가지고 키워야 된다.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바로 레닌이 공산주의 운동 이론에서 개발해서 적용한 실천 이론인데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적대 세력하고 투쟁할 때는 상대방을 이 핵심 세력과 주변 세력으로 양분해서 핵심 세력은 고립시키고 주변 세력과 제휴를 한다는 거예요. 그 통일전선이 그 주변 세력과의 제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핵심 세력을 고립시켜서 체제를 변절시킨다는 거죠. 그걸 그대로 북한은 전통적으로 남한에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이 지하기지 혁명을 통해 가지고 통일혁명당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쭉 그걸 추진해 온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는 그게 잘 안 되는 주객관적인 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1945년부터 48년 사이에 해방 공간에서는 많이 좀 이제 이 동요를 했었는데 그 해방 공간 과정과 특히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인식하게 되고 그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혁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또 세력을 키워놨어요. 반공 이 세력이 생겨났고 그다음에 국가 이 보안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생겨나고 이 사회적 인식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잘 안 되니까 그리고 게다가 1980년대부터는 그 전에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우세했었는데 경제적 우열이 뒤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80년대를 안에 전환점을 해서 북한이 전술적인 적응을 합니다.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면은 통일전선 전술을 둘로 나눈 거예요. 상층 통일전선과 하층 통일전선. 그래서 통일전선의 기본은 하층 통일전선이지. 이제 대한민국의 주변 세력, 그걸 하고 제휴하는 것이 그 하층 통일전선이고 그 하층 통일전선을 성취하는 것이 주공인데 이것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가로막는 요인들을 결국 남한의 소위 핵심이 되는 정권 세력하고를 통해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한의 정권 세력하고 대화를 해서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혁명을 거역하는 거부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혁명들의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이 중간 단계에 투쟁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여건 환경을 조성해서 하층 통일전선으로 간다. 이렇게 전술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냐면은 적십자 회담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소위 법률적 환경과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 조성론으로 나온 거예요. 결국 이 바보 같은 남조선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들어서 그다음에 북한을 거부하던 모든 장치들을 제거해라.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잘 안 되지. 그래가지고 결국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남북회담이 일정한 단계까지 가다간 다 꺼지고 깨지고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97년에 김대중 정권이 있으니까 김대중이라고 하는 좌경 인물을 상대로 해서 그야말로 아주 그냥 결정적인 통일전선을 성취시키죠. 그게 남북 공동선언이에요. 거기서 이제 연방제까지 가는 통로를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이제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정객이기 때문에 좌익인 동시에 정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북한의 얘기를 다 듣질 않고 자기의 이익을 북한을 이용해서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노무현으로 넘어오면서 노무현한테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그 전에 보수 정권 시절에 소위 반체제 내지 체제외 세력으로 이 체제 밖에서 관리되던 소위 이 386 세대가 623 선언으로 629 선언으로 체제의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주류가 노무현 주변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 노무현 주변에 놓여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자극해가지고 이명박이가 거둔 530만 표의 표차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명박과 이 박근혜가 참 병신처럼 굴어가지고 좌파의 그런 계책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좌파 우파 사이의 울타리를 허물고 자기네들의 정권을
좌파 세력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그야말로 이적 행위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박근혜의 이 탄핵 사태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런 동안에 북한은 아주 곤경에 곤경을 거듭해왔지. 특히 이제 1990년대 뭡니까 무슨 사태야 고난의 행군 사태를 지나가지고 도저히 회생불능의 사태가 지금도 지속되는 거예요. 그 회생불능의 상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큰 불을 놓은 게 핵과 미사일인데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아직은 객관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실태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죠. 그러나 북한이 자랑하는 선전선동 술책을 가지고 이제는 세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실체적인 것으로 말하자면 인식을 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북한이 계속 장난을 해왔어요. 장난을 해왔는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북한의 내부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아주 북한에서는 아주 그냥 예상치 않았던 반가운 상황이 벌어진 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과거의 노무현 정권을 사과 속이 됐던 이 주사파 세력 가운데서도 가장 이 주류가 되는 핵심 세력이 지금 완전히 문재인 정권을 점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북한은 100% 이용해서 이 북한이 겪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지 좀 모면해 보겠다는 지금 술책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말하자면 남쪽의 문재인 정부가 방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왜 방조를 하고 있느냐. 문재인 정부의 지금 당면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목표의 방점은 어디였냐면은 과거에 노무현 정권이 했던 것을 전철을 밟지 않겠다. 반드시 이 좌파 정권을 말하자면 연장이 아니라 말하자면 계속 이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여건을 용공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모든 문제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비단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자체 정부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보수 정권 시절을 완전히 그야말로 악마 같은 시절로 지금 몰아가는 지금 수작을 하고 있는 것이 소위 적폐청산 아니에요? 그 적폐청산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도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남북 간의 소위 긴장 완화, 평화, 소위 가짜 평화 조성을 말하자면은 해서 그걸 가지고 이러한 국내 상황 조작에 지금 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금 지향인데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그거를 활용해 보겠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활용해 보겠다고 나오는 건데 활용하는 것은 뭐냐? 활용을 통해서 북한이 지금 부닥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생각을 못하지만은 일단 북한을 아주 불구덩이에 몰아넣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상인 한미동맹은 깨부실 수 있겠다라는 거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한미동맹을 완전히 무산시켜 보겠다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이 노리는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실은 황교안 씨가 생전에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늘 얘기하던 갓근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갓근전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김일성이가 생전에 늘 이 얘기를 되풀이했다는 건데 김일성이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남조선이 지탱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조선은 지금 머리에 미국이라는 갓을 쓰고 있고 그 갓과 남조선은 갓근이라고 한미동맹이라는 갓근으로 이어져 있어서
그 한미동맹이라는 갓끈을 잘라내면은 그러면 그 이 갓은 떨어져 나가고 민머리인 남조선은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늘 했다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그 할아버지의 유훈을 받들어서 지금 그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다. 뭐 이렇게 나는 봅니다. 뭐 그러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이 설왕설래가 있죠. 뭐 이 남북 이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뭘 가져가려고 한다. 뭐 심지어는 나도 그 참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그 속초에 정박했던 만경봉호에 우리 무슨 몇 톤짜리 트럭이 열 몇 대가 들어가서 이북으로 갔는데 거기에 뭐 엄청난 뭔가 실어서 보냈을 것이다. 뭐 이런 의혹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중에 그 돌아다니는 이 주장들에 의하면은 요새 비트코인 파동이 있었죠. 그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가지고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 일본을 경유해서 이미 상당한 소위 그 돈이 북한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주장도 있죠. 그건 뭐 이거는 또 그런 주장을 우리가 이 아주 뜬금없는 DMR로 치부해 버릴 수 없게 만드는 또 주장이 있어요. 뭐냐면은 최근에 미국이 한국의 우리은행을 비롯해서 6개 은행에다가 뭔가 금융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 은행들이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뭔가 성명할 수 없는 거래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러한 의혹을 우리가 떨어버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의혹을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국가 간의 어떤 이 금전의 이동은 현금으로 가는 것은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뭐 그것이 수십억이 됐더라도 그건 뭐 큰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 가려면은 불가피하게 금융기관을 통해서 움직여야죠. 근데 금융기관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은 미국이 지금 대북 경제 제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없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은행들이 그런 행위에 많이 가담이 돼서 이제 국제적 대북 제재에 어떤 여러 가지 좀 차질을 초래했었는데 특히 금년에 와서 중국이 바로 그 분야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통해서 북한으로 금전이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국제 금융 제재가 효력을 지속하는 동안은 북한이 어떤 미소 외교를 통해서도 지금 한간에서 의심하는 거액의 아주 초거액의 금전 이동은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북한이 그걸 바라는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이 이득을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보다는 대한민국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그런 체제 변화를 말하자면 촉진시키고 한미 동맹을 파탄시키는 그런 효과를 북한이 지금 노리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